지금 4월달부터 1차 이제 특강 들어갑니까? 예, 좀 힘드시더라도 1차 특강 많이 들으세요? 예, 특강에서 좀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릴 거니까 한번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예, 특강 들으면 한 10점씩 또 올라가니까요. 처음 모의고사 치니까 다 한 25점 나오죠? 더 나오던가요? 15점 나오던가요?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점씩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험 칠 때 되면 60점 되면 되거든요. 시험 칠 때 되면 60점 딱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1차 과목 특강도 많이 듣고 하세요. 그러셔야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게요. 저기 182페이지 이제 지구 단위 나와 있습니까? 자, 오른쪽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할 때 자, 우리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은 자, 일단 차이점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도시군이라는 단어 붙어 있죠? 그래서 기본 계획, 관리 계획 두 가지 계획을 묶어가지고 도시군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해서 자,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군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나 특자도, 시나 자, 군 지역을 도시군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다만 기본 계획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기본 계획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관리 계획에서는 어떤 이 6가지 내용이 들어간 구체적인 계획을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만 두 가지 계획의 공통점이 뭐냐면 도시군 계획이거든요. 그럼 이 수립 대상자는 이 관할 구역에 자,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은 단 지구 단위 계획이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구 단위 계획은요. 자, 반드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도시군이란 말은 이 6개죠? 이 6관할 구역에 수립 대상 지역에 자, 극히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있습니까? 그 일부란 말 나있죠? 일부에 동감해 주세요.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도시군 계획이란 말 나오면 도시군 계획은 제가 기본 계획, 관리 계획 두 가지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른다 했죠? 자, 이 수립 대상적 특별시나 광역시, 특차시, 특자도 시군 지역에 극히 일부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것은 자, 이 수립 대상 지역 범위가요. 되게 넓어요, 좁다는 거예요. 범위가 좀 좁은 계획이라는 개념을 잡으세요. 범위가 좁다. 자, 우리 가까운 데 보면 혹시 경산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 경산에서 저 다리 건너가면 중산지구 이런 데 들어보셨습니까? 중산지구 이런 데. 우리 경산에 보면 중산지구는요. 우리 경산시로 보면 전부 지역이에요? 극히 일부 지역이에요? 경산시로 보면 아주 극히 일부 지역이죠? 그 지역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계 수립했다는 거거든. 지구 단위계.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시지 옆에 보면 연호지구 있습니까? 연호지구는 어딘지 아시죠? 연호지구. 우리 연호지구 이런 데는요. 우리 대구 광역시로 보면 극히 전부 지역이에요? 일부 지역이에요? 극히 일부 지역이죠?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는 거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그냥 우리가 지구란 말은 범위가 좁다란 개념인데 그럼 이 지구란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블럭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럭 단위. 그런 데를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스 2번에 파란색 2번에 있죠? 자, 파란색 2번 가시면, 양갈로 2번 가시면,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나있습니까? 밑줄 꺼두세요. 등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 바에 따라서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동안 써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은요, 나중에 수립 대상자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자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다만 이 계획 수립권자들이 수립할 때 수립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고? 국장이 정한다는 거죠?
자, 우리 예전에 배울 때 광역도시계획도 이거 수립권자들이 수립할 때 수립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고? 국장이 정하고요. 우리 도시공 기본계획도요. 이 수립권자들이 수립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고? 국장이 정한다는 거죠? 자, 우리 도시공관리계획도 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입안할 때 그 수립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고? 국장이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합니다. 수립기준, 작성기준 이런 말 나오면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국장이 정해요.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는. 자,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요. 자, 먼저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먼저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서는요. 자,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두 개로 나뉘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183페이지에 우리 책에는 재량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 4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지정등 나 있습니까? 먼저 양갈 1번에 도시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서는 동남 1번에 재량적이란 말은 뭐냐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재량이란 말은 지정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되는 표에 나오는 지역에 자, 전부 또는 일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구역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계획은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해요?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해요? 일부만 대상으로 수립한다고요? 자, 그래서 계획은 반드시 일부여야 되고 구역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구역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해당되는 지역이나 구역이란 말은 먼저 박스에 보시면요. 1번에 용도지구 있습니까? 용도지구. 자, 우리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도 도시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거기 칠학지구나 개발진흥지구 같은 데 있죠? 칠학지구나 개발진흥지구 같은 이런 용도지구에 전부 또는 일부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도시개발구역 나옵니까? 2번에. 자, 3번에 정비구역 나오나요? 자, 4번에 택지개발지구 나옵니까? 5번에 대지조정사업지구 있죠? 자, 6번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있습니까? 자, 7번에 관광특구 있죠? 자, 거기 2번부터 7번까지 있죠? 혹시 안 적어두신 분은 묶어버리세요. 개발 가능지역이라고 써두세요. 개발 예정지역 가능지역. 2번부터 7번까지 묶어가지고요.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 이렇게 개발이 예정되거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6번에 보면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있죠?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어디에서는 그 공동구 설치 못하는 지역이 있었죠? 공동구는 산업단지 포함 안 한다고? 산업단지는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기는 지정할 수 있다고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나오는 거예요? 공동구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럼 이제 8번 보시면요. 자, 8번에 거기 개발제한구역 있습니까? 자, 도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에다가 밑줄 꺼두세요. 개발제한구역부터 공원까지 밑줄 꺼두세요.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 같은 지역은 잘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인데, 자, 이게 여기 뒤에 해제라는 단어 있죠?
해제 동그라미 써주세요. 만일에 이게 지정이 됐다가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한 지구로 바뀌게 됩니까? 자, 그런 적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옆에 보시면 여기 녹지 있죠? 자, 녹지가 용도적이 뭘로? 주거나 상업, 공업적으로 이게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요? 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밑줄 꺼두세요. 그리고 변경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 지역은 개발이 잘 되는 지역입니까? 안 되는 지역입니까? 안 되는 지역인데 이게 주거나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까? 자, 이런 지역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에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돼? 개발이 금지된 지역은 지정 못한다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어야지만 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야 되고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녹지가 용도지역으로 뭘 바뀌어야 돼? 주구상공지역으로 변경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서 해석하면 개발이 금지된 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돼.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시면 자, 18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의무적 지정 대행령 나 있습니까?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구수는 자, 아래에 해당하는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있죠? 아,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에서는요,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 크게 두로 나뉘는데, 자, 다만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 자, 거기 보시면 박스에 있습니까? 박스에 1번 있죠? 자, 1번 보시면 자, 거기가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자, 여기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가 되고 지금 몇 년 경과했습니까? 10년이 경과했다는 거죠? 이 경과된 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자, 거기 1번에 보시면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만 그래요? 여기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많이 속이는 건 뭐냐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역에서 조정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데 많이 속이는 게 뭐냐면 도시개발구역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반드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텐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앞으로 이 지역은요.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도시구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구역 형식으로 간주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운다고 이거. 자, 그리고 2번 큰 2번 가시면 자, 1, 2, 3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적어도 얼마 이상? 자, 적어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죠? 이상이 된 지역으로서 자, 그 지역이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자, 녹지가 주거나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적어도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자,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반드시 지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위에 보시면요. 자, 우리 개발 가능 지역 중에서 자, 개발 제한구역, 도시제한공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만 그 중에서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하라는 거고요. 자, 우리 녹지가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된 지역도 지정할 수 있는데 단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때는 반드시 지정하라고요. 반드시. 자, 이게 되게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그래서 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10년이나 30만 있고 없고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10년이나 30만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없고, 그건 어디에만 있어?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만 있다고? 10년하고 30만원?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어렵게 문제를 내면요. 어떤 문제를 내냐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건 지정해야 되는 거고, 도시개발구역은 빠진다고요? 도시개발구역? 자, 그리고 그 밑에, 거기 2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옆에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시가와 중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있죠? 개발제한구역은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어디에 있어?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에 있지. 개발제한구역은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에는 포함이 안 돼요. 이게 헷갈린다고. 지구단위계획 물어보면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3월달 모의고사 때도 이거 물어봤죠? 51번 문제. 물어봤을 거예요? 51번 문제 이거 물어봤다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치신 분은 보세요. 51번에 이 문제 있을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제 책을 넘기시면 자 186페이지 양갈래부에 비도시역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비도시역도요. 일정한 요건 3개 지역에서는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비도시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 지정하려면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계획관리지역 나옵니까? 계획관리지역. 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는 적어도 면적이 얼마 이상해?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을 찍어두세요.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자 박스에 1번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자 생산관리, 보전관리 찍어두세요. 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요. 자 관리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요. 자 관리지역 중에서 자 계획관리 면적이 적어도 지정하는 면적의 얼마 이상해?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되고 나머지 관리지역은 어떤 관리?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에다가 지정하려면 계획관리가 절반 이상이 넘어야 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비도시역 중에서 자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데 있죠? 이 지역에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바로 지정할 수 없고 앞으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 있습니까? 개발진흥지구. 이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바로 지정할 수 있어. 관리지역은 바로 지정할 수 있는데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바로 지정 안 돼요? 그래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 있죠?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후에 지정할 수 있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자, 그럼 187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자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나 있습니까? 그리고 니은 보시면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것 나 있죠? 자, A 보시면 주거개발이나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는요.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산업유통이나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비도시적 모든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다음 우리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자 주거기능이 자 포함된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중에서요. 자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자 만일에 주거기능이 포함이 안 된 개발진흥지구 있죠? 주거기능이 포함이 안 된 개발진흥지구는 자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농림지역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거기능이 포함된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중 어디에서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고 주거기능이 포함이 안 된
개발 지형지구는 3개 용도지역 모두 지구 다 지형할 수 있습니다. 자, A, B 분석하면 그래요. 주거기능이 포함되면 계획관리에서만, 주거기능이 포함이 안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다 지정할 수 있다고요? 이제 3번 가시면 거기 용도지구 폐지 있습니까? 자,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요, 이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대체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자, 우리 비도시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도시역이든 비도시역이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앞으로 반드시 여기서는 3년 내에 자, 지구 단위 자, 계획이란 것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비도시역이든 도시역이든 구역이 먼저 지정된 지역에서 왜 3년 내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냐면, 앞으로 이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지역에서는 각종의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도시역이든 비도시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지역에서 3년 내에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각종의 행위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역에서는 나중에 행위 제한 완화 줄 때 총 5가지 행위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고, 다만 비도시역에서는 총 3가지 행위 제한만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지는 이거예요. 취지.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행위 제한을 완화해 줄 목적으로 한다는 거.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요,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데 아십니까? 그래서 박스에 2번 있죠? 박스 안에 2번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 다음에 4번 있습니까? 4번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속에는 자, 지금 2번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시설의 배치화 규모 있습니까? 자, 기반 시설의 배치화 규모 밑줄 꺼두세요.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요, 건축물에 용도 제한 있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가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만 밑줄 꺼두세요.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축물에 건폐율 있죠? 밑줄 꺼두시고, 그 다음에 용적률 있습니까? 밑줄 꺼두시고요. 그리고 건축물 높이에 최고한도 있습니까? 최고한도 밑줄 꺼두시고, 자, 최저한도 밑줄 꺼두세요. 자, 그러면 기반시설 배치화 규모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2번, 4번 내용은요,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자,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사항이라고 적어두세요. (2번하고) (4번) 두 개만 묶어가지고 좌측에다가 의무적 포함사항이라고 적어두세요. 이 6가지 내용 중에서 2 이상의 사항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6가지 내용 중에서 2 이상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적어두셨습니까? 좌측에다가. 자, 그리고 5번하고 6번 보시면 자, 5번에 건축물의 배치 있습니까?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있죠? 그러면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이다. 포함할 수도 있다.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단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속에 있는 그 표에 있는 1번부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기 8번 있죠? 1번부터 8번까지 사항 중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뭐다? 2번에 있는 기반세대 배치화 규모, 4번에 있는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이지만 나머지 내용은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표 안에 있는 말? 자, 그럼 이제 188페이지 가시면 자, 박스 6번에 보시면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나와 있습니까? 자, 먼저 1번에요. 도시지역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건폐율.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제가 아까 미리 서두에서 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3년 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자, 계획 내용 속에 기반세대 배치와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지역에서는 나중에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자, 기존의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할까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따로 정할까?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속에 건폐율 용적률을 왜 넣을까요?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기존의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들을 포함시키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속에는.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서 계획 수립하게 되면 제가 행위 제한 완화시켜준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준지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책을 190페이지 넘기시면 자,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5번 건축 제한 완화 있습니까? 동그라미 5번에 건축 제한 완화 밑줄 꺼두세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용도나 종류,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6번에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있습니까? 밑줄 꺼두세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 몇 %까지? 100% 동그라미 쓰세요.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도시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목적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박스에 1번 보시면 그 한옥마을 보존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있죠?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자 하는 이 경우에만 주차장 설치 기준 몇 %? 1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91페이지에 8번 가시면 높이 제한 완화 있습니까? 밑줄 꺼두세요. 도시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른 가로구에서의 높이 제한에 따른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몇 %? 120% 동감 쓰세요. 인해서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감이 10번 가시면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 있습니까? 자, 그 위 1, 2, 3, 4, 7에 의하여 완화 적용하게 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 지역 또는 지구에 적용되는 자, 건폐율 150 밑줄 그어두시고요. 자, 용적률 200 밑줄 그어두세요. 이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도시지역에서 총 5가지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에 대한 건축 제한 완화해 주고 자, 두 번째로 건폐율 완화할 수 있는데 이때 건폐율 완화해 주는 범위는 당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한대 몇 %를 150%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완화해 주더라도 그러면 기존보다 150%를 완화해 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기존보다 1.5배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요? 1.5배?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용적률도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당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대 몇 %를 200%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대 완화해 주는 범위가. 자, 그러면 기존보다 200%를 완화해 준다는 말은 기존에 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우리 건축법에 따른 자,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자, 당해 용도 지역이나 개발 진흥 지역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 최대 몇 %? 120%란 말은 기존보다 1.2배 이내에서만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 만일에 도시지역에다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은 최대 몇 %? 1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도시지역 같은데요 상가나 이런 건물 짓는데 만약에 상가 건물에다가 주차장 확보 안 하면 우리 도심지 번화 같은데 상가 건물 짓는데 주차장 확보 안 하면 허가 안 내줘요? 허가를 안 내준다고. 요즘 주차장 설치 기준 되게 까다롭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도시지역에서 이 두 가지 목적일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은 주차장 하나도 설치 안 해도 된다고요. 이런 목적일 때는요. 자, 됐나요? 5개 완화해 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비도시역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 도시지역 외지역이 있습니까? 도시지역 외 동그라미 써주세요. 자, 도시지역 외지역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하는데, 자, 먼저 양갈 1번에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 있습니까? 자,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 또는 개발 진행 주기에 정도는 건폐율 150 밑줄 그어두세요. 용적률 200 밑줄 그어두세요.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양갈 1번에 건축 제한 완화 밑줄 그어두세요. 그러면 우리 비도시적, 도시적 외적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층에서 계획 수립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도시적 외적에서는요. 자, 행위 제한을 완화해주는 게 세 가지만 완화해주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에 대한 건축 제한 완화해주고, 자, 두 번째로 자, 건폐율 완화해주는데 당해 용도 지역이나 개발 진행주에 정도는 건폐율 최대한 돼 몇 퍼센트? 150% 이내만 완화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용적률도 당해 용도 지역이나 개발 진행주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 돼 200% 이내만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시적이든 비도시적이든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주는 똑같습니까? 150, 200 똑같다고. 숫자는 똑같은데, 자, 다만 우리 비도시적, 도시적 외적에서는요. 자, 도시적과 다르게 자,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우리 비도시적에서는요. 이 두 가지는 완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어디 지역에서만? 도시적 내에서만 완화 적용하지 비도시적에서는 두 가지는 완화 적용 안 해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 이제 밑에 박스 7번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실효 있습니까? 실효. 실효란 말은 효력이 없어진다 이 실효 말이에요. 자, 먼저 양갈로 1번은요. 구역이 실효되는 사유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효로부터 3년 나 있습니까? 이내에 자, 계획이 결정 후 회시 아니하게 되면 자,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동감 써주세요. 3년 된 다음 날 계획이 실효가 돼, 구역이 실효돼.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에 관한 효력을 잃게 된다고요? 자, 양갈로 1번은 구역이 실효된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적이든 비도시적이든 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면 몇 년 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3년 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만일에 3년이 지나도록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자, 3년이 되는 다음 날이 되면 계획이 실효가 돼요? 구역이 실효가 돼? 먼저 지정한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에 대한 효력을 잃는다고요? 구역 지정에 관한. 자, 우리가 예전에요. 좀 지났는데 자, 우리 도시공관리계획은요. 자, 이 계획을 입안권자가 이 계획에 대해서 입안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요. 자,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 입안권자에게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뭔 할 수 있습니까? 입안을 제한을 할 수 있죠?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자, 다만 주민이요.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때는요. 도시공관리계획 이 6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만 입안 제한할 수 있죠?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은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손가락을 왜 펴고 있겠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은 5가지에 대해서만 입안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5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첫 번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서 입안 제한할 수 있죠? 자, 두 번째가 지구 단위계획 우리 지구 단위계획 구역하고 계획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고, 자, 네 번째가 자, 용도지구, 자, 폐지에 대해서도 입안 제한할 수 있고, 다섯 번째가 입지규제, 채소구역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요,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자, 반드시 5년 이내에 자,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양갈로 2번이 그거라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주민이 입안 제한한 거예요.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한 도시관리 결정실부터 거기 5년 나 있습니까? 이내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게 되면 저 5년이 된 날이 다음 날 있습니까? 밑줄 꺼두세요. 그리고 다음 날 동감 써두세요. 구역이 계획이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자, 구역을 먼저 지정하게 되면 계획은 몇 년 내에 수립해야 돼? 3년 내에 수립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되면 구역이 실효되는 거고, 자,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로부터 자, 5년 이내에 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안 하게 되면 5년이 되는 다음 날이 되면요. 자,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있죠?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에 관한 효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자, 이제 193페이지 8번 가시면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있습니까?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 아니면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요. 자, 기존의 행위 제한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우선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자, 다만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하더라도 가설 건축물 있습니까?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 공작물에 대해서는 적용하는데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혹시 193페이지 거기 한 4줄 정도 적을 수 있는 여백 공간 있습니까? 193페이지 거기 오른쪽에 여백 거기 있는데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편한 데 적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한 3주 정도간에 걸쳐서 배웠던 국토계획법 파트에서 여러 가지 실효 사유 있죠? 실효란 말은 효력이 없어지는 사유가 4가지 사유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배웠던 기억납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우리 용도구역 중에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하는 목적이 뭐였죠? 도시가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가지화되는 것을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시가조정구역을 배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 기간이 최소 몇 년이었죠? 시가 유보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도시군 관리계로 유보 기간까지 명시하죠? 그러면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언제 효력이 상실했습니까?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 실효됐죠?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언제 효력이 없어졌냐고? 실효가 되냐고?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이에요? 이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이라고?
처음 들어본 용어는 아니죠, 이거? 시가조정국 지행한 도시관리계획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실효된다고요? 실효된 사유가.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시간에 배운 도시공계획 시설 있습니까? 자, 우리 도시공계획 시설은요. 자, 이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고 나면 10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게 되면 이 부지 내에서 뭘 할 수 있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자, 만일에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이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상실됐습니까? 20년 동안 만일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자, 20년 되는 아래 다음날 실효됐죠?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요.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몇 년 내? 3년 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근데 3년이 지나도록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3년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에 관한 효력을 잃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까? 자,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자, 5년 될 때까지 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안 한다는 거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안 하게 되면 자,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자, 5년 되는 다음 날. 자,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있죠? 계획에 관한 도시공계획에 관한 효력을 잃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3주간 배웠던 여러 가지 우리 국토계획법 파트에서 실효되는 사유가 4가지 사유가 나오는데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에 관한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실효되는 거.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되지 아니하게 되면 이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20년 되는 다음날 실효되는 거고.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게 되면 자, 3년이 되는 다음날 구역이 실효가 되는 거고요. 자,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안 하게 되면 5년 되는 다음날이 실효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공법 특히 국토계획법 파트에서 여러 가지 실효 사유는 4가지 사유가 있는데 4가지 실효 사유 보니까 다 공통적인 단어가 뭐 나옵니까? 다음날에 단어 찾으셔야 돼. 뭔가 실효된다 이러면요. 항상 끝에요. 다음날에 단어는 있는지 없는지 잘 찾으셔야 돼요. 이 단어 뺀다고. 이 단어 하나 빼버린다고요? 실효 사유 물을 때 효력이 없어진다. 실효된다 사유를 볼 때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다음날에 단어 찾으셔야 돼요. 온 시험 때 이 단어 하나 빼면 찾아내겠습니까? 다음날에 단어 빼면 이렇게 문제 물어본다고요. 시험에서요. 네. 다음날에 단어 하나 빼요. 그래서 각종의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실효라 부르는데 이렇게 실효되는 사유 보면 다 4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다음날에 단어 나온다는 거죠? 잘 찾으셔야 돼요. 그날 실효되는 생은 없습니다. 우리 공법에서. 네, 다 다음날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매일 정리 문제 4번, 5번 있습니까?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까? 28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1번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관광특구가 개발이 예정된 지역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이번에 도시적 외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습니까? 일정한 요건 갖추면 지정될 수 있죠. 자, 3번에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까?
자, 다만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속에는 건축물의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와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반드시 시켜야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내용이죠. 자, 4번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 최대 80% 완화 적용할 수 있죠. 도시계획에서요, 주차장 설치 기준은 최대 100%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주민은 시장 군수에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도심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 하나 적어두세요. 5번 옆에다가, 자, 그러면 주민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위반 제한하고자 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에 3분의 2 이상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주민이요, 위반권자에게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러면 1번 기반 시설에 대해서 위반 제한하고자 할 때는 면적 얼마고, 여기만 5분의 4고 나머지 4개는 3분의 2예요. 여기 적어두시라고요. 5번에다가 아마 기본세 가면 1번 면적 5분의 4 적어놓고 2번부터 5번까지 묶어가지고 3분의 2 적어놨을 거예요. 분명히 앞쪽에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음 주에는요, 한 2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국토계획법 D파트 있죠? 마무리하는 파트 하고 거기 도시개발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진도를요, 거기 194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있죠? 194부터 273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예습해 오실 분은 예습해 오세요. 예습해 오실 분은 그러니까 나가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실 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